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무게는 더 커지고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떤 행동은 우리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살아오며 쌓아온 습관과 행동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65세에서 75세 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과 습관입니다. 이 방송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 속에 있던 한 장면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사연은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나이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결국 미래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5가지 행동과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된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와 내 삶을 위한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에서 75세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성취하고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오히려 건강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는 활기찬 분이었죠.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고 몸이 아플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내 몸에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건강은 곧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당뇨,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운동을 피곤한 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도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분과 당분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몸은 마음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늘 나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녀가 제안한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도 내가 가봤자 도움이 되겠어라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은 점점 외로워지셨고 자신감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뿌리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평생 많은 일을 해왔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과거의 작은 성공과 성취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온라인 강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셋째,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확대하세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발짝만 용기를 내어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행복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자신을 인정하는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 중 하나인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이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도 함께 산책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도 왜 반찬을 매일 똑같이 하느냐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남편이 TV를 너무 자주 본다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사소한 불만이 쌓이면서 결국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오랜 갈등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서로 다른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부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관계,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때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반찬에 대해 불평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변화를 원했을 뿐 아내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시간을 가져보세요.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열린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갈등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다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갈등이 과연 중요한 문제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행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김 씨는 은퇴 후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자녀들도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오랜 취미였던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가까운 이웃들과도 점차 대화를 줄였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오히려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점차 우울증이 찾아왔고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우울증이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력을 얻기 때문에 고립된 생활은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소속감을 주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가끔씩이라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을 활용해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멀리 있는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큰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큰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삶은 정체되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덫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박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박 씨는 72세로 한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익숙한 것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에 만족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가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익숙한 환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점점 불평을 늘어놓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며 영상 통화와 사진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일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며 거절했지만 손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조금씩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는 새로운 경험과 관계, 그리고 배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정신적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도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보거나 가보지 않은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소소한 변화부터 경험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는 자신감을 키우고 더 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초, 심지어 간단한 요리법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젊은 세대의 시각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변화 앞에서 움츠러들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새로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한 경험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방송의 마지막 주제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의 위험성과 이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감정적 반응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 씨는 70세로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장난으로 정 씨의 안경을 숨겼고 정 씨는 그 순간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고 자녀들이 정 씨의 감정을 달래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자신의 감정적 행동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하며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화가 날 때에는 그 순간 반응하기보다는 10초간 숨을 고르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은 정 씨가 점점 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면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픔에 휩싸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행동하니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행동이 나를 조금 속상하게 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셋째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몸도 고통을 겪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때 비로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혹시 최근에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후회한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지나친 걱정. 둘째, 고립된 생활. 셋째, 젊은 세대와의 단절.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주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작은 실천이라도 바로 시작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